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역사의 달인 김재롱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노래로 접어들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노래를 배울 건지 한번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자, 이번 세 번째 노래는요, 약간 좀 슬픈 이 랩 발라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삼국의 발전이에요. 요거는요, 뒤에 곡입니다. 뭔가 이 삼국시대, 그 삼국이랑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국에 끼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가야예요. 이 가야는 왜 삼국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국시대라고 부르고 삼국시대라고 부르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더불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삼국의 발전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의 발전, 백제의 발전, 신라와 가야의 발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공부하다가요, 약간 좀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실석기 뭐 좋아요, 여러 나라의 등장까지도 우리가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려, 백제, 신라의 이 많은 왕들, 그리고 이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막 헷갈리고, 야, 이거 어느 나라 왕이었더라? 업적이 뭐였더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요, 총 1강, 2강, 3강, 그리고 전체 듣기 복습하기까지 이 4강에 걸쳐서 이번 단원을 정리해 볼 건데, 그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확 들어오게끔 그 작업을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의 발전,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 고구려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이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삼국시대, 왜 가야는 왜 안 껴주냐? 같은 시대에 있었다면서요. 왜 안 껴주냐? 이렇게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안 궁금해요? 피님, 왜 가야는 이렇게 안 껴줬을까요? 가야는 왜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왜 그 끼지 못하고, 그렇게 이 사국으로 끼지 못하고, 왜 삼국 얘네들 소외돼서 가야만 했을까요? 좋아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자, 이거는 우리 예전에 한번 좀 배웠던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국가의 발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 군장 국가라는 게 있었죠. 뭡니까? 이 군장은 왕이었고요.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옥저. 옥저와 동해. 얘네는 이 고려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왕읍군 이런 애들이 있었다면서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연맹왕국이 됐습니다. 연맹왕국은 왕이 있지만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형태였어요. 어떤 나라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여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사출도 다스리고 왕이 중앙을 다스린다며. 오케이. 그리고 초창기에 이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왕국이라며. 됐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삼국은요, 바로 고대 국가로 발전합니다. 이 고대 국가는요, 요거예요. 이 군장들이요, 왕에게 흡수되는 겁니다. 어떻게 흡수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 군장들이요, 귀족이라든지 관료로 흡수된다. 그러면 왕권이 그 이전보다 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이 고대 국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며. 그러면 왕위를 누구한테 주는 게 괜찮을까요? 누구한테 줄 것 같습니까? 배님? 그렇죠. 아들에게 준다. 이 아빠와 아들, 이 두 글자란 뭡니까? 아빠와 아들. 그렇죠. 바로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이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불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나라가 생겼으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당시의 법을 우리는 율령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해야지만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 그 티켓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뭔가 이 부자상속 어떤 왕이 했고 불교 수용 어떤 왕, 율령범포 어떤 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어떤 왕이 했는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다른 업적도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복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래 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발라드 스타일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 삼국의 이 전성기 요거를 이제 사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비가 뭔지 알죠? 후렴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죠. 4세기 백제 전성기 1호 5세기 고구려 전성기 1호 6세기 신라 전성기 1호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해.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대요.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를 생각하면서 약간 좀 그렇게 가야만 했던 그 가야였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비로 4세기의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이루고요. 5세기의 고구려를 전성기를 이룬대요. 그리고 6세기는 신라가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 전성기는요. 하나만 가지면 그 나라의 전성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배경에서도 나오죠. 이 배경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유피디님? 배경 이거 몰라요? 강이에요, 강. 자, 바로 한강을 가진 자가 이 삼국의 전성기를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면요, 4세기 백제가 가장 먼저 한강을 가지고 있었구나. 어느 왕 때냐? 바로 근초고왕 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5세기 고구려, 5세기 하면 이제 그 광개토대왕이 또 떠오르겠지만 뭐 그 아들 이 장수왕 때 전성기를 이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6세기 신라 누구요? 들었습니까? 진흥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즉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보겠지만 이 가야는요 신라한테 먹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에피타이저로 뭔가 이 삼국의 전성기 다시 한번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 1호 5세기 고구려 전성기 1호 6세기 신라 전성기 1호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해.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고구려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는지 그 내용 왕들이 몇 명 나왔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몇 명 나올까요? 느껴집니까? 찾았어요? 몇 명인지? 지금? 그렇죠. 4명 나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며 세력을 확대했어. 태조왕은 옥전을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려 했어. 고국천왕은 오분을 개편하고 왕위의 부자 삼속을 확립하고 비천왕은 대동강이 남까지 확보하지만 고구 원왕 때 위기. 여기까지요. 자, 보겠습니다. 이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수를 옮기면서 세력을 확대됩니다. 여러분들, 고구려의 수도 어디였습니까? 그 뭐라 온다 그랬지? 어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졸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졸본에 주머니 털을 잡고 만든 나라가 고구려 아니야? 하지만 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언제라면요. 뭐 왕은 그렇게 외울 필요 없지만요. 유리왕이라고 써요. 유리왕. 이 유리왕 때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왕의 업적을 파악해 두셔야 돼요. 자,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했다. 태조왕의 업적 나왔습니다. 뭐요? 옥저 정복. 그리고 요동으로 진출을 꾀했구나. 됐습니까? 더불어서 이 태조왕은요, 중앙집권 국가, 이 고대 국가를 같은 말로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틀을 말하는 왕이에요. 이 기틀은 뭐냐? 아직 완벽하게 뭐 왕위의 부자상속, 불교 수용, 율령방편은 못했지만 뭔가 이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 뭔가 이 반석을 하나 딱 던져놨다 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태조왕의 업적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옥저 정복하고 요동 진출 꾀했고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뭐 요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고국천왕 중요합니다. 이 고국천왕은요, 오부를 개편하고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했답니다. 왕위의 부자 상속 나왔네요. 그리고 이 오부가 뭐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구려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었다며. 기억나요? 뭐 있었습니까?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간노부, 전노부 이거 5가지인데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이것도요. 이 오부를요.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피님, 여기 무슨 동입니까 여기? 독산동입니까? 여기 독산동이래요. 근데 옛날에 이 독산동이 아니라 여기는 독산 부족이었어.
오케이? 독산 부족을 독산동으로 바꾼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부족적 성격인 이 오부를 게르부, 소노부, 숨노부, 간다부, 전로부 이 다섯 가지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꿔놨다라는 것이 바로 오부 개편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왕의 부자상속. 굳이 말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바로 진대법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진대법은요, 이 백성을 구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흉년이 들었어요. 이 농사가 폭망했다는 얘기지. 이 농사가 폭망하면 이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에 세금도 안 거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다시 갚게끔 하는 제도. 진짜 대출해주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대법. 어느 왕 때? 고국 천왕 때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미천왕은 대동강 이남까지 확보했지만 이 미천왕 뭔가 이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천, 뭔가 이 천해 보이고 약간 좀 미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약간 좀 이렇게,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왕은요, 굉장히 불쌍했던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왕족이지만, 한때 이렇게 왕족에서 그 왕이 다툼을 이렇게 몰락해가지고, 남의 집 그 머슴살이, 이 종살이도 한 적이 있었고요. 심지어 그 주인이, 이 개구리들 시끄러워가지고 잠 못 자겠다. 그럼 이 개구리들 어떻게 돼? 막 돌로 막 던져서 막 하루 왼종일 돌로 던져서 막 그 죽인다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소금 장수도 했었어요. 이 소금 장수도 하면서 굉장히 그 고난과 수모를 많이 겪었던 왕이 바로 이 미천왕입니다. 소금 발로 다닐 때, 진짜 이 중국 쪽에 막 소금 발로 다닐 때 이 중국 애들한테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미천왕이 뭐 하겠습니까? 중국을 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낭낭이요. 내가 말했지, 낭낭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요. 바로 미천왕 때 낭낭이 축출돼요. 그래서 대동강 이남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미천왕은요, 낭낭을 축출해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오케이. 끝. 그리고 고국 원왕 때 위기됩니다. 원통하고 원한이 깊고 이런 느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동천왕과 고국 원왕 헷갈립니다. 이 고국 왕 때 위기가 나옵니다. 즉, 그 중국에 전연이라고 있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전연이요. 이 전연이 침략을 해가지고 또 이 국내성에 함락된 적도 있었고요. 특히 이 고궁왕은 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죽어요. 업적이 전사입니다. 굉장히 위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 전연의 침략,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결국 전사했다. 이때 당시는 고구려는 굉장히 국가적 위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겨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고국 원왕의 아들 소수림 왕. 업적 살펴보기 전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며 세력을 확대했어. 대조왕은 옥전을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려 했어. 고국 천왕은 오부를 개편하고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고 미천왕은 대동강 이남까지 확보하지만 고국 원왕 때 위기. 자, 그러면 소수림왕 업적 공부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OT를 본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들 너무 많이 나오고요. 업적 계속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갑시다. 태조왕이요. 그럼 여러분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 태조왕의 업적 뭐였었지? 태조왕의 업적 뭐였습니까? 피님. 헷갈린다고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 태조왕은요 바로 이겁니다.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으로 진출하려 했고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말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국 천왕이었습니다. 고국 천왕 때는 뭐였습니까? 많이 했죠. 일단 오부개편, 그리고 그렇습니다. 진대법, 그리고 부자상속. 됐습니까? 요 세 가지. 오부개편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 부자상속, 진대법. 요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미천왕이요. 이 미천왕의 업적 뭡니까? 그렇죠. 낭낭을 축출해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오케이, 끝.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고국 원왕. 뭡니까? 전사요. 됐습니까? 고국 원왕은 이 전사 국가적 위기구나.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소수림왕 때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혼성. 들어보죠. 소수림왕 때 불교 수용해 대학 설립해 율령을 반포해
사형 만주 정복 백제 공격해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개토 대왕는 비춤주 고구려비 남겨. 딱 나오는데, 자, 이 소수리방은 고국 원왕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우, 어떻게 때 봤죠? 재령, 유령. 백제! 아버지의 원수! 뭐 한다고요? 백제! 불태울 거야. 끝입니다. 오케이. 자, 소수리왕은 불교 수용하고요, 태학 설립하고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불교 아실 거라고 보고요. 선생님, 태학은 뭐예요? 태학은 대학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학교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을 반포했구나. 끝. 됐습니까? 이렇게 체제를 다 정비했으니까 이제 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광개토대왕은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자, 소수리망 다시 하면 불태율 요거 하면 끝이고요. 광개토대왕은 다 알죠. 그죠? 왜 이름이 광개토대왕입니까? 넓은 광자예요. 10개짜입니다. 토. 즉 넓은 영토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광개토대왕 때 뭘 하냐면 만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뭐 2000 몇 년 이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요, 중국 황제가 즉위라면 그 중국 황제의 연을 따라서 썼습니다. 즉 중국의 뭐 탕슈가 이제 즉위를 했어. 그럼 탕슈 1년, 탕슈 2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지만, 이 광개토대왕은요, 중국? 니네 그렇게 커? 그래. 큰 거 알아. 하지만, 우리도 그게 못지않게 크다. 니네 연호 따라 쓰지 않을 거야. 독자적인 연호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중국? 우리도 너네 못지않다. 고구려인들의 천하간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도요,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태왕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백제 공격합니다. 이 백제 복수해야죠. 이 소수령한테 복수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제를 공격해가지고요, 한강 이북지역, 아직 한강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했죠. 한강을 전부 다 차지하면 그게 전성기라고요. 한강 이북지역을 차지합니다. 이북지역을 차지했다. 됐습니까? 이 백제가 항복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백제의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장수왕 때 나오는 거예요. 이 장수왕은요, 평양으로 천도해요. 지금 고구려의 수도 변천 과정 다 나온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졸본에서 어디로 갔어요? 국내성으로 갔고요. 장수왕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구나. 왜 하필 평양일까요? 밑으로 내려가려고요. 따뜻한 지역, 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평양으로 천도한 겁니다. 그러면 봐봐. 원래 이 고구려가 이제 국내성에 이제 수도가 있었는데 평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던 나라 쫄겠죠?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백제와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 백제와 신라는 서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지. 이게 바로 뭐냐? 라제 동맹입니다. 신라의 라, 백제의 제 해서 라제 동맹하면 이상하니까 라제 동맹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평양으로 천도하니까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결국 한강을 장악합니다. 그럼 뭐야? 전성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장수왕이요,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 말했습니다.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진격하려는 정책, 요거 추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오랫동안 이 국내성에 있다 보니까 이 국내성에 있는 이 귀족 세력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면 이 국내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평양까지 내려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호, 두 가지 이유가 있구나. 뭡니까? 이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과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을 전도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비석도 만듭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랑요, 충주 고구려비를 남기는데 여러분들 절대 이 역사 공부하면서 이 왕들 이름 있잖아요. 이 왕들은요, 살아생전에 자기 이름은 몰라요. 장수왕, 야 내가 장수왕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왕의 이름은 죽고 나서 붙여지는 거라고요. 왜 이름이 장수왕입니까? 오래 살았어요. 97세를 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보통 이 평균 40, 50대면 다 죽어요. 근데 97세를 살다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야지 자기가 이제 다음에 왕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 장수왕의 아들 이름이 조단데 자, 뭐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산. 그러면
광개토 대왕 능비는 뭡니까? 광개토 대왕 자신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광개토 대왕 능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광개토 대왕 능비예요. 얼마 안 커 보이지만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6m가 넘어요. 이 선생님 키가 한 18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제가 몇 명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는요, 여러분들, 충주가 어딘지 아십니까? 충청도예요. 즉,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강을 먹고 충청도까지 내려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소수리망 배웠습니다. 소수리망의 업적 3가지 뭡니까? 불태율 거야. 됐습니까?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법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광개토대왕 나옵니다. 이 광개토대왕은요, 이 만주벌판 날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이 북진했어요. 북진. 북쪽으로 진격하는 이 북진 정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주 정복하고요. 백제 공격하고요. 이 신라 원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신라 파트 때 배울 겁니다. 뭐 미리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요. 신라 해안에 왜구, 그러니까 일본 해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신라는 당시 이 왜구를 막아낼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광개토대왕이 친히 이 기병을 이끌고 이 왜구를 격퇴해 줍니다. 오케이? 신라 파트 때 또 나오겠죠? 요거는 신라 파트 때 다시 보고요. 중요합니다. 최초의 연호.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구나. 이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장수왕 보겠습니다. 장수왕은 평양천도했고요. 그리고 이로써 나제 동맹을 맺게끔 했죠. 절대 고구려가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건 아닙니다. 그죠? 신라와 백제가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이 중국 남조, 북조와 교류했다. 이런 것은 뭐 추가적으로 보는 건데 그 당시 중국은요. 남조도 있었고요. 북조, 이른바 남북조 시대였었는데 이렇게 이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전쟁 중에 이 위에 있는 이 중국 애들이요.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리 동맹을 맺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런 게 있구나.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리고 한강 장악했고요. 전성기고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 능비, 충주 고구려비를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뭐 사진으로 보면 여기 바로 뭡니까? 광개토 대왕 능비죠? 이 사람 키가 요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냐면 중국에 있어요. 중국. 정말 참, 이 광개토 대왕, 정말 진짜 대단하다. 막 지릴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중국 지린성에 있는데, 오케이. 그 정도.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한강을 장악하고 남진 정책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 두 개 다 누구왕 때? 장수왕 때 만들었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가 되겠습니다. 즉 뭡니까? 여기에 한강이거든요. 이 한강. 이 한강을 위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고구려의 전성기 되는 거고요. 이 왼쪽에서 한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전성기? 그렇지, 백제의 전성기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한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노래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수리망때 불교 수용해 태학 설립해 율령을 반포해 광개토 대왕은 다 할 거야. 영락이나 연호 사용 만주 정복 백제 공격해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왕 광개토 대왕 능비 충주 고구려비 남겨. 네, 자, 그러면 더불어서, 왜 깜짝 놀라요? 피디님, 왜 깜짝 놀랍니까? 네, 이랬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이 고구려 마지막 이 사비 한번 듣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세기 백제 전성기 1호에 5세기 고구려 전성기 1호 6세기 신라 전성기 1호에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해. 네, 잘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천천히 말해야지. 자, 여러분들 고구려 왕들 몇 명 나왔습니까? 말해보세요. 이게 어차피 또 배울 건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새금질 하자고요. 그죠? 이 소가 되는 것처럼 한번 되새금질이요. 조창기의 어느 왕이요?
뭐 주몽도 있었고요. 뭐 유리왕 넘어가시고요. 일단 중요한 게 중앙집권구의 기들을 말했던 왕부터 태조왕, 그 다음 고국 천왕, 그리고 미천왕, 고국 원왕, 그리고 소수리왕, 그리고 그렇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7명의 왕, 자, 7명의 이 왕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거 압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면요, 머릿속에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활기차고 유쾌하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밀크티